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책일나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통역가는 베트남 군인이기 때문에 포로를 잡으면 적임으로 원수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감정에 의해서 사람을 잔인하게 때려 죽이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차마 볼 수 없었다. 작전 중에 포로로 잡는 적이 많기 때문에 정말 생명을 사랑하는 정직한 베트남 통역관이 필요했다. 이 잔인한 광경을 본 나는 베트남 말을 배워서 내가 통역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뒤집어지게 된 것이었다. 고로 다시 베트남에 가서 언어를 공부하여 포로들의 말귀를 알아듣고 정직한 통역을 해주면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제파워를 지원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이 책 2권에서 썼듯이 처음에는 그 통역관이 같은 동족인데 포로를 잡아오기만 하면 왜 그렇게 잔인하게 때려 죽이는지 의문을 풀 수가 없었다. 나중에 들어보니 통역관이 12살 때 베트콩들이 집에 들이닥쳤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부모님을 사정없이 때리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이었다. 15살 된 누나와 자기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베트콩들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몽둥이로 때려 혓바닥을 내민 채 죽게 하고 마지막에 누나까지 끌고 간 것이었다. 이 같은 광경을 보고 한이 맺혀 원한을 품고 자기가 한국군 통역관이 되면 작전 시 베트콩들을 포로로 잡아올 때마다 부모님의 원수를 갚겠다고 결심한 것이었다. 결국 그의 누이는 오작교 작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찾게 해주어 남매가 다시 만나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와 같이 내가 작전 시 위협을 무릅쓰고 적을 포로로 잡았다 할지라도 통역관이 적을 죽이고 싶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다. 고로 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적을 포로로 잡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베트남 말을 배워 통역을 잘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크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2차 파워를 지원하기로 계획했지만 부모나 형제들에게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내가 이 같은 속심을 부모나 형제들에게 말한다면 아마도 부모는 앞산이 떠나가도록 큰 소리를 치며 나를 혼낼 것이고 형제들은 나를 미쳤다고 하며 나무에 꽁꽁 묶어놓을 것이 뻔한 일이었다. 일단 제 파워를 지원하기로 마음먹고 있었으나 내가 이번에 베트남에 또 간다면 다시 살아오기 힘들다는 예감이 스쳤다. 처음 베트남에 갔을 때 13개월 동안 베트남 작전 중에 너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원수 같은 적들을 살리기 위해 베트남에 다시 가겠다는 마음은 내 자신이 생각해도 이상하기도 하고 단순한 생각이기도 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인가 나의 운명인가 하는 마음에 갈피를 못 잡았다. 내가 만일 재파월된 후에 죽어 살아오지 못한다면 어머니께 큰한이 될 것 같아서 나는 어머니께 말하기를 우리나라 전방 강원도에 가서 남은 군 생활을 하려면 춥고 고생이 많을 것이니 인삼을 많이 삶아 먹고 가겠어요. 또 어머니가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음식이 있거들랑 생각나는 대로 다 해주세요 했다. 이는 다시 부모님을 못 볼 것 같아서 속심을 숨기고 한 말이었다. 자식이 살아있을 때 부모가 해주고 싶은 음식이라도 실컷 먹여보내면 혹여 자식이 죽더라도 서러움이 덜 복받치지 않을까 해서였다. 내가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하니 어머니는 약간 이상하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부모는 역시 자식에 대해 민감하고 영적으로 잘 느꼈다. 결국 어머니는 남은 휴가 기간 동안 이 음식 저 음식을 해주시며 시골에서 먹기 힘든 삼계탕과 각종 별미까지 다 해주셨다. 나는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이 죽기 전에 먹고 싶은 음식을 다 먹어야 한다는 말이 생각나 마음이 울컥하고 눈물이 핑 돌며 마치 저승사자 밥을 먹는 기분이었다.